이 아이는 당신 아들의 핏줄입니다. 아기를 아는 낯선 여인이 장례식장에 나타나 폭탄 선언을 합니다. 겨울비 내리는 새벽 한도연 회장의 눈에 아들이 싫어하던 붉은 장미가 영정 앞에 놓여 있습니다. 누가 왜? 번개가 치는 순간 드러난 여인의 얼굴, 도연의 심장이 멎습니다. 저 여자는 아들이 숨겨둔 사진 속 그 여자. 저 여자예요. 제 남편을 빼앗아간 그 여자. 며느리 진아가 절규하며 여인에게 달려듭니다. 조문객들이 웅성대는 가운데 여인이 눈물로 외칩니다. 늦어서 죄송해요. 약속을 지키러 왔어요. 오늘 사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겨울비가 내리는 새벽이었습니다. 서울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앞 검은 리무진 한 대가 천천히 멈춰 섰습니다. 차문이 열리고 한도연 회장이 내렸습니다. 68배 나이가 무색하게 꼿꼿한 자세였지만 그의 두 눈은 지난 사흘간 잠을 이루지 못한 듯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도연은 조수석에서 건네받은 영정 사진을 두 손으로 조심스럽게 받아들었습니다. 액자 속 아들 한태준의 미소가 비에 젖은 유리창처럼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41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아들이었습니다. 회장님, 우산을 받으십시오. 비서가 다가왔지만 도연은 손을 저었습니다. 차가운 빗줄기가 어깨를 적셔도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장례식장 안으로 들어서자 하얀 국화향이 코를 찔렀습니다. 도연은 제단 앞으로 걸어가 영정 사진을 제자리에 놓았습니다. 한 발짝 물러서서 바라보는데 문득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제단 위 하얀 국화 한가운데 유난히 선명한 붉은 장미 한 송이가 놓여 있었습니다. 태준이는 장미를 싫어했는데 특히 붉은 장미는 10살 때였습니다. 어머니 기일에 도연이 붉은 장미를 사가자 태준은 울며 소리쳤습니다. 엄마는 장미 싫어했어요. 왜 아빠는 엄마가 뭘 좋아했는지도 모르세요? 그 이후로 태준은 평생 장미를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이런 걸 두고 간 거지? 그때 장례식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도연이 고개를 돌리는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하얀 트렌치 코트를 입은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빗물에 젖은 코트, 창백한 얼굴, 초점 없는 눈빛, 그리고 그녀의 품에는 하얀 담요에 쌓인 아기가 조용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조문객들이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아기를 데리고 장례식장에 오다니.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여인은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고 오직 제단만을 바라보며 걸어왔습니다. 발걸음은 느렸지만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여인이 도연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는 아기를 한쪽 팔로 조심스럽게 안으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회장님, 아드님이 마지막으로 맡기신 겁니다. 도연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 순간 천둥이 쳤습니다. 번개가 장례식장의 큰 유리창을 환하게 비쳤습니다. 그 빛 속에서 여인의 얼굴이 또렷하게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얼굴의 근육이 굳어지며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저 얼굴은 분명히 봤어. 태준이 책상 서랍 깊숙이 숨겨둔 사진 속 여자. 석 달 전 도연이 태준의 사무실에 들렀을 때 우연히 발견한 사진이었습니다. 서랍 안에 액자에 넣지도 않은 사진 한 장. 태준과 한 여자가 카페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들의 그런 표정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얼굴을. 지난 1년간 태준이 보였던 이상한 행동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잦아진 야근, 주말마다 혼자 나가던 모습, 전화를 받을 때마다 밖으로 나가던 습관들, 그리고 한 달 전 아들과 나눈 마지막 대화.
아버지, 제가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무슨 일이냐?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서 꼭 들으셔야 할. 나중에 하자. 지금 바쁘다. 하지만 아버지, 태준아, 나중에. 도연은 바쁜 일정을 핑계로 아들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아들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간절함이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여인은 여전히 도연 앞에 서 있었습니다. 아기가 작게 움직이며 잠꼬대를 했습니다. 그 순간 담요가 살짝 흘러내리며 아기의 얼굴이 드러났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작은 얼굴에서 묘한 기시감이 느껴졌습니다. 이마의 모양, 코의 선. 분명 낯익은 무언가가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은 고요했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여 이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여인이 대답하기도 전에 뒤쪽에서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여자가 누군지 제가 알아요. 며느리 서진아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검은 상복을 입은 진아는 마치 유령처럼 보였습니다. 그녀의 손은 주먹을 쥔 채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진아가 한 걸음 또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조문객들이 놀라 길을 비켜주었습니다. 진아는 여인 앞에 서서 손가락으로 그녀를 가리켰습니다. 저 여자예요. 사진 속 제 남편 옆에 있던 바로 그 여자. 진아의 목소리가 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습니다. 도연은 두 여자 사이에 서서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여인은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늦었어요. 마지막 약속을 지키려 왔어요. 여인의 목소리는 간신히 들릴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습니다. 진아는 비틀거리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약속이요? 무슨 약속이죠? 대체 당신은 제 남편과 무슨 사이였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조문객들이 더욱 가까이 모여들었습니다. 여인은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아기가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지만 신기하게도 조용했습니다. 말해요. 대체 그 아기는 누구예요? 진아가 소리쳤습니다. 도연은 여인의 어깨를 잡으려다 멈췄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이때 장례식장 문이 다시 열리며 한 남자가 들어왔습니다. 도연의 비서 정민수였습니다. 민수는 급히 도연에게 다가와 귓속말을 했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밖에서 대기하고 있습니다. 사고 조사 관련해서 급히 확인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여인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잠시만요. 지금은 회장님, 중요한 사안이라고 합니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가 나왔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블랙박스? 그 순간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여인이 입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제 이름은 이서연입니다. 태준 씨와 사랑했습니다. 장례식장이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진아가 비명을 삼키며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태준 씨의 마지막 부탁이었어요. 꼭 아버지께 전해드리라고. 도연은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오직 슬픔과 간절함만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늦은 건 병원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이 아이를 낳느라. 그 말에 진아가 비틀거렸습니다. 주변 사람들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도연은 천천히 손을 뻗어 담요를 살짝 젖혔습니다. 아기의 얼굴이 완전히 드러났습니다. 작은 코,
오므린 입술, 그리고 이마의 선. 도연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얼굴은 분명. 창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제단 위에 붉은 장미가 촛불에 비쳐 묘하게 빛났습니다. 영정사진 속 태주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무언가 끔찍한 진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도연은 아기의 얼굴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주변의 웅성거림도 빗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그 작은 얼굴만이 시야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도연의 생각을 깨뜨린 것은 진아의 날카로운 비명이었습니다.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진아가 서연에게 달려들려 했습니다. 조문객 몇 명이 급히 그녀를 붙잡았습니다. 진아는 그들의 팔을 뿌리치며 소리쳤습니다. 제 남편은 그런 사람 아니에요. 우리는 행복했어요. 서연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을 뿐입니다. 진아의 울부짖음이 장례식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저 여자를 내쫓아 주세요. 제발요. 도연은 입을 열려다 멈췄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며느리의 고통도 낯선 여인의 슬픔도 모두 진짜처럼 보였습니다. 그때 비서 민수가 다시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경찰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서연을 향해 말했습니다. 따라오십시오. 우리 얘기할 게 많을 것 같습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아가 다시 소리쳤습니다. 안 돼요. 저 여자를 믿으시면 안 돼요. 하지만 도연은 이미 걸음을 옮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안고 그의 뒤를 따랐습니다. 조문객들이 길을 터주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이 따가웠습니다. 장례식장 별관의 작은 응접실로 들어갔습니다. 도연은 서연에게 앉으라고 손짓했습니다. 서연은 조심스럽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기는 여전히 깊은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름이 서연이라고 했습니까? 네, 이서연입니다. 태준이와는 어떻게 만났습니까?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1년 전이었어요. 제가 일하던 카페에 태준 씨가 자주 오셨어요. 처음엔 그냥 단골 손님이었죠. 서연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어느 날 비가 많이 내렸어요. 태준 씨는 카페 문 앞에서 한참을 서 계셨어요. 비를 맞으면서요. 제가 우산을 빌려드렸죠. 그게 시작이었어요. 도연은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태준 씨는 외로워 보였어요. 항상 혼자였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힘들어 하셨어요. 어느 날 밤 태준 씨가 술에 취해서 울고 계셨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날 태준 씨가 말씀하셨어요. 자신의 인생은 자기 것이 아니라고. 아버지가 정해준 길만 걸어왔다고. 사랑하는 사람도 하고 싶은 일도 선택할 수 없었다고.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가슴 한구석이 아렸습니다. 그래서 당신과 사랑에 빠졌다는 겁니까? 저희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태준 씨도 저도 외로웠으니까요. 서연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아이를 가졌다는 걸 알았을 때 태준 씨는 너무 기뻐하셨어요. 처음으로 자신의 선택으로 만들어진 생명이라고. 하지만 두려워하셨어요. 회장님께 어떻게 말씀드려야 할지, 진아 씨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고민하셨어요.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한 달 전 아들이 하려던 말이 이것이었구나. 그 간절한 눈빛의 의미가 이제야 이해됐습니다. 그래서 사고 전날 결심하셨어요. 모든 걸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기로.
이혼 서류도 준비하셨고 회장님께 말씀드릴 편지도 쓰셨어요. 편지? 네. 태준 씨가 저한테 맡기셨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서연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낡은 흰색 봉투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받아든 도연은 한참을 망설이다 편지를 꺼냈습니다. 아들의 익숙한 필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세요. 저는 아버지가 원하는 아들이 될 수 없었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지만 결국 저는 제 인생을 살고 싶었습니다.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서연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를 사랑합니다. 이 아이만은 저처럼 살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아이에게는 선택할 권리를 주고 싶습니다. 편지를 읽는 도연의 손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용기가 없어서 이렇게 편지로 전합니다. 하지만 꼭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를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도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서연은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한참 후 도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눈은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태준 씨가 진아 씨를 만나러 가셨어요. 이혼 서류를 전하러. 그리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서연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사고가 났어요. 경찰이 연락했을 때 저는 병원에 있었어요. 진통이 시작됐거든요. 아기가 작게 움직였습니다. 마치 어머니의 슬픔을 느낀 것처럼 말입니다. 출산하고 나서 알았어요. 태준 씨가 돌아가셨다는 걸. 도연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극이었습니다. 아들은 행복을 찾으려 했지만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빨간 장미 한 송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제단 위에 놓여 있던 바로 그 장미였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진아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이 장미를 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도연과 서연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접니다. 제가 뒀어요. 진아가 장미를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제 남편이 사고 나기 전날 이 꽃을 샀어요. 그 여자한테 주려고요. 진아가 서연을 쏘아봤습니다. 저는 다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외도도 그 여자 존재도. 하지만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차마 인정하고 싶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이 거짓이었다는 걸. 장례식장은 무거운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세 사람은 각자의 슬픔 속에서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승자가 없는 비극이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진아는 바닥에 떨어진 붉은 장미를 내려다봤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더욱 꼭 껴안았습니다. 도연은 두 여자 사이에 서서 무거운 숨을 내쉬었습니다. 진아야. 도연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손을 들어 그를 막았습니다. 아버님, 말씀하시지 마세요. 저도 잘못이 있었어요. 진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떨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7년 동안 저는 한 번도 남편에게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어요. 우리 결혼은 아버님께서 정해주신 거였으니까요. 도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태준 오빠도 저도 우리는 서로를 사랑해서 결혼한 게 아니었어요. 그냥 집안끼리 잘 맞아서 결혼했죠. 서연이 고개를 들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진아도 서연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오빠가 당신을 사랑했다는 거 알아요. 오빠의 눈빛이 변했거든요.
행복해 보였어요. 처음으로 진짜 행복해 보였어요.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게 너무 미웠어요. 7년 동안 저와 있을 때는 한 번도 그렇게 웃지 않았는데 진아가 주저앉으려는 순간 도연이 급히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진아는 힘없이 웃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잖아요.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됐어요. 진아가 천천히 일어나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도연이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진아는 조용히 아기의 얼굴을 들여다봤습니다. 닮았네요. 오빠를. 진아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이 아이한테는 죄가 없죠. 어른들의 잘못인데. 진아가 뒤로 물러섰습니다. 아버님, 저는 이제 가보겠습니다. 진아야, 어디 가려고. 한씨 집안 며느리 자격도 없는 사람이. 그게 무슨 소리냐? 도연이 소리쳤지만 진아는 씁쓸하게 웃으며 문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방 안에는 도연과 서연, 그리고 아기만 남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그냥 태준 씨의 마지막 부탁을 전하려고 왔을 뿐이에요. 무슨 부탁입니까?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하셨어요. 도연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습니다.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당신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이 아이가 정말 태준이의 자식인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냉정했습니다. 회장님, 저를 믿지 못하시는 건가요?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법적인 문제예요. 도연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민수 씨, 들어오십시오. 비서 민수가 들어왔습니다. 유전자 검사를 준비하십시오. 태준이의 유품에서 DNA를 추출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세요. 알겠습니다. 잠깐만요. 서연이 벌떡 일어섰습니다. 아기가 깜짝 놀라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처럼 보이세요? 태준 씨는 이 아이 아버지예요. 서연의 목소리는 절규에 가까웠습니다. 필요합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고 있다면 검사 결과도 그렇게 나올 겁니다. 서연은 울먹이며 아기를 달랬습니다. 아기의 울음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회장님, 민수가 다시 말했습니다. 경찰이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고 합니다. 블랙박스 영상을 보여드려야 한다고. 도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연 씨, 여기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도연이 방을 나서 장례식장 사무실로 향했습니다. 경찰 2명이 노트북을 켜놓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사고 당일 블랙박스 영상 분석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경찰이 노트북 화면을 돌렸습니다.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빗속을 달리는 태준의 차가 보였습니다. 도연은 숨을 죽이고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여기를 보십시오. 경찰이 화면을 멈췄습니다. 태준의 얼굴이 클로즈업 됐습니다. 도연의 심장이 멈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인은 울면서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다시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태준이 핸들을 꺾는 순간 반대편에서 트럭이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고인은 핸들을 꺾지 않았습니다. 피할 수 있었는데도 경찰의 말에 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저희 판단으로는 고인이 의도적으로 사고를 낸 것으로 보입니다. 도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민수가 급히 그를 부축했습니다. 블랙박스 음성도 분석했습니다.
사고 직전 고인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경찰이 음량을 높였습니다. 희미하게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안해. 아빠, 이게 최선이야.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그랬어, 태준아? 도연이 울부짖었습니다. 아들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경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그만하십시오. 도연이 손을 들어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 없었습니다. 도연은 비틀거리며 사무실을 나왔습니다. 복도를 걷는데 진아가 벽에 기대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사무실 문틈으로 모든 것을 들은 듯 했습니다. 창백한 얼굴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오빠가 스스로.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볼 수 없었습니다. 진아는 주먹을 꽉 쥐고 응접실로 향했습니다. 서연이 아기를 달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진아는 문 앞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오빠, 당신은 왜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우리 모두를 두고.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렸습니다. 장례식장의 촛불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제단 위에 붉은 장미만이 고요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장례는 조용히 치러졌습니다. 조문객들은 하나둘 떠났고 장례식장은 텅 비었습니다. 도연은 태준의 서재에 홀로 앉아 있었습니다. 책상 위에는 붉은 봉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유전자 검사 결과였습니다. 비서 민수가 아침 일찍 가져왔지만 도연은 아직 열어보지 못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봉투를 집어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반복했습니다. 이 안에 진실이 있다. 하지만 그 진실을 마주할 준비가 됐는가? 도연은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봉투를 찢었습니다. 하얀 종이가 나왔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펼쳤습니다. 눈이 첫 줄에 멈췄습니다. 부적합 한태준과 일치하지 않음. 도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손에서 힘이 빠져 종이가 떨어질 뻔했습니다. 이럴 수가. 하지만 다음 줄이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99.9% 일치 한도현. 도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네. 내 피? 종이를 다시 읽었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저 아이는 태준의 자식이 아니었습니다. 저 아이는 도연의 자식이었습니다. 아니야. 이럴 리 없어. 도연은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방 안을 어지럽게 걸어 다녔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서연은 태준의 연인이었잖아. 그런데 아이가 내 피라고? 갑자기 서연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처음 봤을 때부터 묘하게 낯이 익었던 그 얼굴. 도연은 급히 책상 서랍을 뒤졌습니다. 태준이 숨겨둔 사진을 찾았습니다. 서연과 태준이 함께 찍은 사진.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 그 눈매, 코의 선, 입술의 모양. 이게 설마 30년 전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직후였습니다. 도연은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때 옆에서 위로해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비서 최은영이었습니다. 은영은 조용하고 차분한 사람이었습니다. 도연이 가장 힘들 때 곁을 지켜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밤,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기억은 선명했습니다. 슬픔과 외로움에 휩싸인 밤이었습니다. 은영이 서류를 가지고 집으로 왔습니다. 도연은 술에 취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수가 일어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은영은 사표를 냈습니다. 회장님, 죄송합니다. 더 이상 여기 있을 수 없습니다. 은영 씨, 어젯밤 일은 잊어주세요. 저도 잊겠습니다. 은영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찾지 않았습니다. 아니, 찾을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흘렀습니다. 서연, 최은영의 딸. 그렇다면 도연은 다시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은영과 닮았습니다. 분명히 닮았습니다. 그렇다면 서연은 내 딸? 도연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내 딸이 내 아들과 사랑에 빠졌다? 그리고 아이까지 낳았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이것은 비극을 넘어선 저주였습니다. 태준이는 알고 있었을까? 아들의 마지막 말이 떠올랐습니다. 아빠, 이게 최선이야. 태준은 알고 있었던 걸까요?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걸까요? 도연은 고개를 감싸쥐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진아의 목소리였습니다. 도연은 급히 검사 결과지를 서랍에 숨겼습니다. 들어오게. 진아가 들어왔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버님, 말씀드릴 게 있어요. 무슨 일인가? 진아는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습니다. 오빠가 죽기 한 달 전에 저한테 준 게 있어요. 진아가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이걸 줬어요. 절대 열어보지 말라고 했는데 어제 열어봤어요. 진아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낡은 수첩 한 권이 들어 있었습니다. 오빠의 일기장이에요. 도연은 수첩을 받아들었습니다. 펼쳐보니 태준의 필체가 빼곡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사고 전날 쓴 글이었습니다. 오늘 진실을 알았다. 서연의 어머니가 최은영이라는 것을, 그리고 서연이 아버지의 딸이라는 것을.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나는 내 이복 여동생을 사랑한 것이다. 이보다 더한 죄가 있을까? 어머니,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눈물이 글자를 적셨습니다. 서연에게는 말하지 못했다. 차마 말할 수 없었다. 하지만 이대로 살 수도 없다. 아이는 무죄하다. 하지만 우리는 존재해서는 안 될 관계였다. 도연은 수첩을 덮었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님, 진아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안 돼요. 서연이 오빠의 이복 여동생이라니. 도연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어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아이는. 진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오빠와 서연 사이에서 태어난. 아니, 잠깐만요. 검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어요? 도연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검사 결과지를 꺼내 진아에게 건넸습니다. 진아는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이게 아버님과 일치한다고요? 진아가 뒤로 비틀거렸습니다. 그럼 서연은 아버님의 딸이고 그 아이는 아버님의 손자이자 아들. 진아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 집안 완전히 썩은 거잖아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빠는 이걸 알고 그래서 스스로. 진아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위로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무너지고 있었으니까요. 아버님, 이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서연은 알고 있나요?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를 겁니다. 태준이가 말하지 않았으니까. 말씀하실 건가요?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비는 그쳤지만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렸습니다. 모르겠네. 진실을 말하는 게 옳은 건지
두 사람은 침묵 속에 앉아 있었습니다. 무거운 비밀이 방 안을 짓눌렀습니다. 이틀 후 도연은 서연을 다시 불러냈습니다. 한적한 카페였습니다. 창밖으로는 겨울 햇살이 차갑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서연은 아기를 품에 안고 조심스럽게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초췌해 보였습니다. 부르셨다고 해서 왔어요. 서연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확실히 보였습니다. 최은영의 얼굴이 서연에게서 겹쳐 보였습니다.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서연의 얼굴이 긴장으로 굳었습니다. 태준이의 아이가 맞죠? 서연이 간절한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도연은 대답 대신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 어머니 성함이 최은영입니까? 갑작스러운 질문에 서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어떻게 아세요? 어머니는 지금 어디 계십니까? 10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왜 갑자기 어머니 얘기를? 도연은 눈을 감았습니다. 어머니가 예전에 저희 회사에서 일하신 적 있습니까? 서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오래전에요.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대요. 비서로 일하셨다고. 서연이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당신 어머니는 30년 전 제 비서였습니다. 도연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럼, 설마 회장님이 당신의 친부가 저입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아기를 안은 팔에 힘이 풀렸습니다. 아니에요. 거짓말이죠? 서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다면 태준 씨는 당신의 오빠였습니다.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습니다. 그럴 리 없어요. 우리는 사랑했어요.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도연은 주머니에서 검사 결과지를 꺼냈습니다.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종이를 받아 읽었습니다. 99.9% 일치 한도현. 종이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그럼 이 아이는 오빠의 아이가 아니라 서연이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태준이는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어머니가 누군지. 그래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왜 저한테 말 안 했어요? 왜? 서연은 테이블에 엎드려 울었습니다. 아기가 어머니의 슬픔을 느꼈는지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잘못이었습니다. 한참 후 서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은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돌아가시기 전날 유품 상자를 주셨어요. 절대 열지 말라고 하시면서 서연이 가방에서 작은 열쇠를 꺼냈습니다. 아직 열어보지 못했어요. 용기가 없어서. 도연은 열쇠를 바라봤습니다. 가봅시다. 함께. 서연의 집은 작은 원룸이었습니다. 서연은 옷장 깊숙한 곳에서 작은 나무 상자를 꺼냈습니다. 이거예요. 서연이 떨리는 손으로 열쇠를 꽂았습니다. 딸각,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오래된 사진 몇 장과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사진을 꺼내보는 순간 숨이 멎었습니다. 사진 속에는 젊은 도연과 은영이 함께 있었습니다. 회사 야유회 사진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웃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행복해하는 모습 처음 봐요. 서연이 편지를 꺼냈습니다. 봉투에는 서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은영의 필체였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펼쳤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엄마는 이미 세상에 없겠구나. 미안하다.
평생 숨겨서.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져 편지를 적셨습니다. 내 아버지는 좋은 분이셨어. 하지만 우리는 실수를 했단다. 그 실수가 너를 낳았지만 엄마는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어. 도연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께는 말하지 않았어. 너를 키우는 게 엄마의 선택이었으니까. 하지만 너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아이란다. 편지 마지막에는 도연의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한도연이란다. 좋은 분이야. 언젠가 만나게 되면 미안하다고 전해다오. 서연은 편지를 내려놓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회장님을 원망하지 않으셨나 봐요. 도연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은영 씨를 버렸고 당신을 몰랐고 결국 태준이까지. 도연의 목소리가 끊어졌습니다. 이 모든 게 제 탓입니다. 그때 서연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낯선 번호였습니다. 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로 진아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 씨, 저 서진아예요. 지금 당장 병원으로 오세요. 무슨 일이세요? 태준 오빠 유품 정리하다가 또 다른 편지를 찾았어요. 당신 앞으로 온 거예요. 서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금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은 서연이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태준 씨가 저한테 편지를 남겼대요. 두 사람은 급히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영안실 앞에서 진아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하얀 봉투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예요. 진아가 서연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서연에게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태준의 필체가 보였습니다. 서연아,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나는 이미 세상에 없을 거야. 미안해. 용서해줘.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이였어. 당신은 내 여동생이었어. 하지만 나는 너무 늦게 알았어. 진아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이는 죄가 없어. 그 아이만은 행복하게 해줘. 아버지께 부탁드려. 제발. 편지 마지막 줄이 흐릿했습니다.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사랑했어, 서연아. 다음 생에는 제대로 사랑하자. 서연은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아들의 마지막 부탁. 그 무게가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회사 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뗐습니다. 이사회는 술렁였지만 그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도연은 서연의 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작은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초인종을 누르자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회장님. 서연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습니다. 일주일 사이 더욱 수척해진 얼굴이었습니다. 들어가도 되겠습니까? 방 안에서는 아기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서 보채고 있어요. 서연이 아기를 안아 올렸지만 울음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도연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서연은 잠시 망설이다 아기를 건넸습니다. 도연은 서툴지만 조심스럽게 아기를 안았습니다. 오래전 태준을 안았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아기는 신기하게도 울음을 멈췄습니다. 저보다 회장님 품이 더 편한가 봐요. 서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도연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도연의 아들이자 손자였습니다. 피의 저주 속에서 태어난 아이. 이름은 지었습니까? 아직 이름을 지을 자격이 제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입니까? 전 이 아이를 제대로 낳아서는 안 됐어요. 오빠와 저는 사랑해서는 안 될 사이였으니까요.
도연은 한숨을 내쉬며 가방에서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호적 정리 서류입니다. 당신을 제 딸로 입적시키고 이 아이도 정식으로 제 아들로 등록하려 합니다. 안 돼요. 서연이 소리쳤습니다. 이 아이를 그렇게 세상에 드러낼 순 없어요.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이었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달라고. 도연이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버지로서 실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라지고 싶습니다.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회장님, 저희는 정상적인 가족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세상을 등지면 됩니다. 저는 회사에서 물러날 겁니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당신과 이 아이와 함께 새로 시작하고 싶습니다. 안 돼요. 회장님 인생을 이렇게 망칠 순 없어요. 이미 망가졌습니다. 도연의 목소리에는 깊은 슬픔이 묻어 있었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진아가 서 있었습니다. 들어가도 될까요? 진아가 방 안으로 들어와 도연이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아버님이 직접 안고 계시네요. 진아야, 괜찮아요. 저도 이제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진아가 서연에게 다가갔습니다. 서연 씨, 미안해요. 처음 만났을 때 너무 심하게 대했죠. 아니에요. 당연한 반응이었어요. 빼앗은 게 아니에요. 진아가 말했습니다. 저와 오빠는 애초에 사랑하는 사이가 아니었어요. 오빠가 당신을 만나고 나서 처음으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진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서연이 진아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 여자는 아무 말 없이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진아야, 너는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도연이 물었습니다. 이혼 서류 제출하고 새로 시작하려고요. 오빠가 원했던 거니까요. 진아가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제 아들로 입적시킬 겁니다. 진아는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세상에 알릴 건가요? 알리지 않겠습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는 제대로 보호하고 싶습니다. 진아는 한참을 생각하다 입을 열었습니다. 도와드릴게요. 뭐라고? 이 아이를 키우는 거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도연과 서연이 놀라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왜 그러려고 하십니까? 서연이 물었습니다. 오빠의 마지막 부탁이기도 하니까요. 그리고 진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전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에요. 오빠도 알고 있었죠. 이 아이가 제가 낳지 못한 아이를 대신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세 사람은 침묵 속에서 아기를 바라봤습니다. 비극 속에서 태어났지만 이제는 세 사람의 사랑을 받게 될 아이. 도연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름을 지어야겠습니다. 무슨 이름이 좋을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용서. 한용서는 어떻겠습니까? 용서요? 이 아이가 우리 모두를 용서해 주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연과 진아는 서로를 바라보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은 이름이에요. 아기가 작게 움직이며 눈을 떴습니다. 맑은 눈동자가 세 사람을 바라봤습니다.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한다는 듯이 창밖으로 햇살이 비쳐들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그 빛 속에서 세 사람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작은 희망이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한 달이 흘렀습니다. 도연은 약속대로 회사에서 물러났습니다. 이사회는 발칵 뒤집혔지만 그의 결심은 확고했습니다. 회장님,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이사들이 매달렸지만 도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 결정은 변하지 않습니다. 도연은 서류에 마지막 서명을 했습니다.
30년간 일궈온 자리를 내려놓는 순간이었습니다. 빈 사무실을 돌아보며 도연은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을 내려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내와 어린 태준, 그리고 젊은 자신의 모습. 미안하구나, 태준아. 도연은 사무실 문을 닫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도연은 거실에서 서연과 진아, 그리고 용서를 발견했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앉아 아기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오셨어요? 회사 일은 다 마무리하셨어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자유롭습니다. 도연이 쓸쓸하게 웃었습니다. 용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처음으로 웃었어요. 진아가 신나서 말했습니다. 용서는 도연을 보자 작게 미소를 지었습니다. 도연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이 아이가 웃네요. 도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자 정장을 입은 중년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한도연 회장님 계십니까? 법무법인 정의에서 나왔습니다. 도연이 현관으로 나왔습니다. 한태준 씨의 유산 관련해서 전달드릴 게 있습니다. 태준 씨가 생전에 유언장을 맡겨두셨습니다. 사후 한 달 뒤에 전달하라는 지시와 함께요.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유언장이라고요? 남자가 서류 봉투와 함께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붉은 리본이 달린 선물 상자였습니다. 겉면에는 아버지께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남자가 떠난 후 도연은 거실로 돌아왔습니다. 태준이가 유언장을 남겼습니다. 도연은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두 통의 편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나는 도연 앞으로, 다른 하나는 진아 앞으로. 도연은 자신의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이 편지를 읽고 계시다면 저는 이미 세상에 없겠죠. 비겁한 선택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평생 아버지의 기대에 부응하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저는 행복하지 않았습니다. 서연을 만나고 처음으로 살아있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끔찍한 진실을 알게 됐습니다. 도연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도망치기로 했습니다. 비겁하지만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버지, 부탁이 있습니다. 용서를 지켜주세요. 그 아이는 죄가 없습니다. 진아도 자신의 편지를 읽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진아야, 미안해.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어. 부탁이 하나 있어. 내 가족을 지켜줘. 서연과 아이를, 그리고 아버지를. 진아는 편지를 가슴에 안고 주저앉았습니다. 도연은 붉은 상자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작은 목걸이가 들어 있었습니다. 하트 모양의 펜던트였습니다. 펜던트를 열자 안에 작은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태준, 서연, 그리고 갓 태어난 용서. 사진 뒤에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 짧았지만 행복했던 시간. 도연의 눈에서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울었습니다. 태준이 남긴 마지막 말들이 가슴을 찢었습니다. 용서가 작게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도연이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용서야, 내 아버지는 너를 정말 사랑했단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용서는 울음을 멈추고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맑은 눈동자였습니다. 우리가 이 아이를 지켜야 합니다. 태준이의 마지막 부탁입니다. 도연이 서연과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서연과 진아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떠납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이곳을 떠나 새로 시작합시다. 세 사람이, 아니 네 사람이 함께. 서연이 놀란 표정으로 도연을 바라봤습니다. 어디로요?
조용한 곳으로, 세상의 시선이 닿지 않는 곳으로, 그곳에서 이 아이를 키웁시다. 태준이가 바랐던 대로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저도 함께 가겠어요.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석양빛이 거실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제단 위에 놓였던 붉은 장미가 떠올랐습니다. 그 장미는 슬픔의 상징이었지만 이제는 새로운 시작의 표시가 될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목걸이를 서연에게 건넸습니다. 이건 당신이 간직하십시오. 태준이가 당신에게 주고 싶었을 겁니다. 서연은 떨리는 손으로 목걸이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펜던트 안의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행복했던 짧은 순간이 그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태준 씨, 고마웠어요. 짧았지만 행복했어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진아가 서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서로 다른 이유로 같은 사람을 사랑했던 두 여자. 이제 그들은 하나의 목표를 향해 함께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언제 떠나실 건가요? 진아가 물었습니다. 일주일 후면 되겠습니까? 정리할 것들이 있을 겁니다.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충분해요. 세 사람은 다시 용서를 바라봤습니다. 아기는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어른들의 결정을 믿고 맡긴 듯 밤이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도 희망의 빛이 보였습니다. 비극은 끝나지 않았지만 적어도 새로운 시작은 가능했습니다. 일주일 후 도연은 태준의 묘 앞에 섰습니다. 작은 시골 마을의 공동묘지였습니다. 서울의 화려한 선산 대신 도연은 이곳을 택했습니다. 묘비에는 간단한 글귀만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태준, 사랑했던 아들, 아버지, 그리고 오빠, 서연과 진아, 그리고 용서를 아는 도연이 나란히 섰습니다. 태준아, 아빠가 늦었구나. 도연이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원했던 것을 이제야 이해했어. 자유, 사랑, 그리고 선택할 권리. 용서와 함께 새로 시작하려 한다. 내가 바랐던 대로 이 아이만큼은 자유롭게 키울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마치 태준이 대답하는 것 같았습니다. 서연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태준 씨, 당신이 남긴 선물, 용서를 잘 키울게요. 이 아이한테 당신 이야기를 많이 해줄게요. 얼마나 좋은 사람이었는지. 서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진아도 앞으로 나서며 묘비에 붉은 장미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오빠, 이제 이 장미는 슬픔이 아니라 사랑의 표시예요. 오빠가 서연 씨에게 주려던 마지막 선물이니까요. 용서가 작게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아버지에게 인사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가야겠습니다. 새로운 곳으로. 도연이 말했습니다. 세 사람은 천천히 묘를 떠났습니다. 뒤돌아보니 묘비 위에 붉은 장미가 햇살에 빛나고 있었습니다. 차를 타고 마을을 빠져나가며 도연이 말했습니다. 강원도 깊은 산골로 갑니다. 제가 어렸을 때 살던 곳이죠. 그곳에서 조용히 살 겁니다. 가족으로. 가족으로요? 세상이 뭐라 하든 우리는 가족입니다. 피로 맺어진 저주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으로. 진아가 뒷좌석에서 웃었습니다. 좋은 말씀이에요, 아버님. 해가 기울 무렵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산속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한옥이었습니다. 여기가 회장님 고향이세요? 서연이 놀라며 물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가 태준이 나이 때까지 살던 곳이죠. 도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집은 온전했습니다. 청소를 좀 해야겠네요. 진아가 소매를 걷어붙였습니다. 세 사람은 함께 집을 청소했습니다. 먼지를 털고 창문을 닫고 마당을 쓸었습니다. 용서는 요람에 누워
평화롭게 잠들어 있었습니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내렸습니다. 집안은 따뜻한 불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날이니 간단하게 먹죠. 서연이 라면을 끓였습니다. 세 사람은 작은 밥상을 사이에 두고 둘러앉았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위하여, 그리고 태준이를 위하여, 태준 씨를 위하여. 세 사람의 컵이 부딪혔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셋은 마당으로 나왔습니다. 밤하늘에는 별이 쏟아질 듯 빛나고 있었습니다. 아름답네요. 서연이 감탄했습니다. 태준이도 이별을 좋아했습니다. 어렸을 때 여기 와서 함께 별을 봤죠. 그때 태준이가 물었습니다. 아빠, 저 별 중에 엄마도 있을까요? 도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제 태준이도 저 별 중 하나가 됐겠죠. 세 사람은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수많은 별 중 하나가 유난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 별이 태준 씨일 것 같아요. 서연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용서가 집안에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연이 급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도연과 진아는 계속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후회하지 않으세요? 모든 걸 버리고 여기 온 것을. 진아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제대로 사는 것 같습니다. 도연이 진아를 바라봤습니다. 너는 어떠냐? 저도 이제야 살 것 같아요. 오빠가 준 마지막 선물이에요. 진짜 가족을. 집안에서 서연의 자장가 소리가 들렸습니다. 용서의 울음이 점점 잦아들었습니다. 들어갑시다. 도연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서연은 잠든 용서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면 진실을 말해줘야 할까요? 서연이 물었습니다. 도연은 한참을 생각했습니다. 그때 가서 결정합시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합니다. 이 아이는 사랑받고 있다는 것. 그것만큼은 꼭 알려줘야 합니다. 세 사람은 용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밖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나무들이 흔들리며 소리를 냈습니다. 마치 태준이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도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밝게 빛나는 별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태준아, 이제 편히 쉬거라. 아빠가 내 목까지 살게. 별이 한번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용서가 잠결에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세 어른은 그 미소를 보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피의 저주는 끝났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용서와 사랑뿐이었습니다. 서연이 창문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들어왔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에요. 서연이 속삭였습니다. 진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우리 모두의 새로운 시작. 도연은 용서를 내려다봤습니다. 이 작은 생명이 자신에게 준 선물. 용서할 수 있는 기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 고맙다, 용서야. 할아버지에게 다시 살 기회를 줘서. 밤은 깊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미래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하늘의 별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태준의 별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비극적으로 시작된 이야기는 희망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흙으로 돌아간 시간 속에서 용서의 향기가 피어나고 있었습니다. 오늘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더 좋은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